자, 선생님이랑 처음 본 시험이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랑 준비해서 한 2달? 정도 하고서 시험 본 거니까.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아직 선생님이 시험지를 다 본 건 아니어서 다 파악은 아직 못했고, 전체적으로 1학년 시험지 몇 개를 봤는데, 글쎄요. 이렇게 막, 작년 거랑 대비를 했을 때는 이렇게 엄청 어렵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추세가, 고등학교 그 내신 문제의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한동안 이렇게 갔었어요. 한동안, 예전에는 수능 문제 위주로 갔었거든요. 이제 2학년으로 따지자면. 솔직히 우리도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학평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한계평가. 근데 이제 학평에서도 잘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다 이제 이 문제를 외워버리니까. 근데 이거를 변형하거나 이렇게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능이나 학평이요. 수능이 얘기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킬러가 사라졌잖아요. 중킬러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중킬러가 남아있다라는 건 변별력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겠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케바케라고 해요. 선택형. 선택형이거나 또는 나열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배웠었던 그 순열적 같은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나오는 케이스가 나오고 한 가지는 뭐냐면 계산 집중이에요. 근데 요게 되게 많이 전파되어 있어요. 모든 데 다. 근데 이게 이 형태가 지금 내신에 내려와 있거든요. 내신에. 그래서 지금 9, 2, 9, 3들은 내신에서 이런 형태 문제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우리는 이제 교육관이 바뀌었죠. 5, 2부터 바뀌잖아요. 바뀌었는데 1학년에 이 형태가 많이 나오지는 못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거 못 나와요. 그래서 이 형태밖에 많이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학년 문제에서 엄청나게 뭐 하드코어를 내겠다라고 하는 정우는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이 학평에 나오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막 되게 고난이도 막 생각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런 문제들은 많이 사라졌는데 계산 위주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시험지도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시험 봤을 때 우리가 뭐 물론 계산을 아직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계산 위주의 문제들을 많이 풀다 보면 무조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도 시간이 부족했는데 계산 위주의 시험 문제를 많이 풀면 시간은 점점 부족해요. 그런데 이 추세는 이건 모르겠지만 이 추세는 계속 갈 거예요. 안 바뀌어요. 이걸. 한동안은 계산이 더러운 문제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시험과 2학년 시험에서 변별력을 나눌 수 있는 건 결국에 속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계산하고 얼마나 빨리 이해하고 얼마나 빨리 푸느냐. 이거야. 근데 지금 본인들의 시험지가 약간 그래요. 나 이거 아는 건데? 나 이거 본 건데? 하지만 시간 안에 못 푸는 거죠. 그리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 그때 그렇게 풀었는데.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학년에서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고 얼마나 빨리 풀고 조금 연습을 덜 했고 생각보다 많이 못 풀어서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의 차이라는 거예요. 물론 선생 빼고 그냥 같은 입장에서 시험을 본다면 그럼 연습을 좀 더 잘하고 문제를 많이 푸는 사람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선생님 얘기가 이해돼요? 물론 그 안에 이해적인 거라든가 개념적인 것들이 베이스로 깔려서 되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결국엔 많이 풀고 많이 내 걸로 만들어서 많이 연습해서 그냥 익숙하게 그냥 시험지 딱 나왔을 때 바로 풀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지금 시험지가 다 그래요. 1학년 시험지. 진짜로. 물론 한두 문제 진짜 되게 더럽고 어려운 거 막 이거 나오긴 하죠. 근데 그건 나만 틀린 게 아니라 다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랑 비슷한 수준과 나랑 내 위에 있는 애들을 내가 이기려면 결국에는
시간 안에 풀어서 연습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연습밖에 없어요. 진짜 많이 푸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원래 목표이기도 해요. 선생님 수업의 목표. 왜냐하면 2학년 가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학년의 1학기 정도의 양과 질은 1학년 전체의 양과 질과 맞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공통수 1과 공통수 2를 하잖아요. 이걸 합쳐놓은 정도의 질과 양이 2학년 1학기에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대수 했잖아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대수 했거든요. 생각해봐봐. 할 게 너무 많았죠. 생각하면서 잠깐 해도 와 너무 어렵고 심지어 다 하지 못했어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되게 익숙해지고 연습량이 많아져야 2학년을 버틸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1학년이 이렇게 허덕이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1학년 때 시험을 뭐 어떻게 보든 뭐 그런 거 잘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1학년 때 이런 양이라던가 시간적인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2학년 올라가서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아도 시험 못 봐요. 진짜 이거는 이제 불변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머리가 좀 좋으면 그냥 어느 정도는 풀어서 풀 수 있었는데 이제 2학년은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진짜 정말 빡세요. 나 되게 잘해 라고 하고 시험에 가도 다 못 풀건단 말이에요. 진짜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학교인지 다 똑같아요. 이제는. 옛날 같으면 강남이 좀 더해, 건대는 좀 더해, 대원은 좀 덜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아니요. 이제는 그냥 거의 평준화가 됐어요. 얘 때문에. 이건 불변입니다. 이제. 선생님, 그래서 내가 다른 동네도 물어봤어요. 대치동은 전화해서 물어보고 목동도 물어보고 노원구도 물어봤거든요. 내 시험지 받았어. 심지어 다른 동네. 우리보다 더한 데도 있어요. 이걸 얘네가 40분, 50분 만에 어떻게 풀어? 이런 시험 문제도 되게 많다. 결국에는 1학년의 포인트는 결국 연습량. 유형 파악하고 연습량. 유형 파악하고 연습량.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어쩔 수 없는. 그걸 해야 겨울방학을 버티고 내년을 또 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내년 가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라고 하지만 시험 가서 완전 개망해서 올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망할 수도 있어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시험 한 번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기말밖에 안 남았어요. 기말 보면 겨울방학이에요.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빨라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이 단위를 어떻게 보냐면 지금 2학년을 2만 하고 있는데 3학년도 이제 하고 있는데 3학년 이제 다음 달이면 끝나요. 이번 달이면 거의 끝납니다. 근데 2학년한테 뭐라고 할게요? 중간고사 시험 보기 전에 이제 그 수능이 딱 40일 남았거든요. 오늘까지 하면 40일 남았거든요. 40일 뒤에 니네가 고3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애들이 갑자기 하고 놀라더라고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40일 뒤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2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기말고사 아직 한 번 아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40일 뒤면 수능이 2년 남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현재의 내 자리보다 여기 앞에를 잠깐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이제 좀 있으면 고2가 되네. 내 바로 선배들이 곧 있으면 고3이 되네. 위에가 한 자리가 비어버린단 말이에요. 수능이 끝나면. 그러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요. 무대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멀리 보셔야 되고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이래야 약간 좀 압박감이 좀 들죠. 자, 일단 시험이 끝났는데 어때요? 이따가 교회 상담할 때 선생님이 물어볼 건데 선생님이 상담을 하는 이유는 야, 너 이거 왜 틀렸어? 이거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시험 보고 나서 피드백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특히 고등학교는 왜 필요하냐면 선생님은 내가 이따도 얘기했지만 다른 과목도 하세요. 스스로. 얘 시험 보면 시험지 어떻게 해요? 근데 시험 끝나서 난 얘랑 상관없어. 바로들지 마시고 다시 꼴배기 했긴 하겠지만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채점 하고 난 다음에 펼쳐보세요. 일단 선생님이랑 그거 할 거예요. 갖고 와든 안 갖고 와든 할 거예요.
그럼 왜 그걸 할까요? 내가 왜 시험지 갖고 오라고 했냐면, 야, 너 이거 하자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뭐 틀렸어? 확인해보자. 그런 다음에 이거 틀린 게 있는데 이거 못 풀었을까? 시간이 있었다면? 그럼 본인이 보면 알죠? 아, 이거 내가 모르는 문제, 아는 문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선생님 지금 얘기했던 걸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이 몇 개는 더 맞을 수 있었겠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시험에 뭔가 발전이 있지. 내가 그냥 시험 보고 그냥 휙 던져놓고 그냥 난 그냥 또 될 대로 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 지금 시험과 전에 시험의 결과치는 똑같습니다. 더 망하지. 올라가지 않아. 본인의 시험에 대한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하고 나면 집에 가서 다른 것도 펼쳐봐. 아, 괜찮아. 야, 내가 이거를 막 후회하고 절망한다고 성적 바뀌어요. 그럼 내가 같이 절망해줄 수도 있어, 진짜. 그래서 내가 울어줄게. 그럼 후 바뀌면. 그러지 않잖아. 얘가 못 바꿔요. 그러면 그 결과에 수긍을 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려면 그 시험지를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게 내가 본 거다. 내가 이렇게 봤다. 그럼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냐.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 이걸 내가 왜 이렇게 봤을까라는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봐야 다음에 만약에 실수가 있었어요. 그 실수를 내 눈으로 보고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그 실수를 안 해. 근데 이걸 냅두잖아요? 그럼 내가 이 실수 했던 걸 까먹어요. 그럼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또 해요.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인지하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스트레스죠. 이 정도 했었는데 괜히 또 봐서 괜찮았는데 나 이거 열받네? 이럴 수 있죠. 근데 해야 됩니다. 해야 내가 발전합니다. 선생님도 해요. 고3 수업 같은 경우는 녹화해서 수업하고 나서 그다음 수업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선생님이 녹화해 다시 틀어서 봐요. 그러다가 저걸 저렇게 설명했네. 이거 보고 있어 혼자. 미쳤구나. 그러고 봐요 나도. 그랬다가 다음부터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찢어버려요 나도. 다시 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선생님.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결과는 나온 거고요 이미.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아무래도 내신이 지금 우리가 되게 말이 많잖아요. 뭐 학점제다 뭐다 이렇게 말이 많아서 흉흉한 소문들이 되게 많이 돌아요. 1학년과 2학년 사이에 지금 2학년에서 선생님 몇 개를 접수한 게 있고요. 1학년도 그런 게 있는데 선생님 예전에 얘기했죠. 쓸데기 없는 얘기 듣지 마세요. 뭐 이렇게 대학 간대. 이렇게 해서 누가 대학 갔대. 그런 거 들으면 안 돼요. 아직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사 2028학년도 대입시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간대 누가 이렇게 해서 누가 갔더래 이런 거 듣지 마세요. 분명히 미디어나 아니면 주위 친구들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될 텐데 아니요. 하지 마세요. 지금 2학년에서 어떤 소문이 들고 있냐면 1학년도 그런 소문이 있어요. 몇 가지 얘기해 줄게요. 아마 곧 본인들이 듣게 될 거예요. 2학년에서 어떤 소문이 있냐면 야 내신 망쳤어. 내신 하지 마. 정시로 가자. 우리가 정시가 마지막이야. 왜냐면 교과까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 그들이 손해거든요. 지금 본인들이랑 대학 입시가 달라서 부딪혀서. 그러니까 야 내신으로 못 갈 것 같잖아. 그럼 내신 버리자. 혼자 공부해. 라고 해서 전부 다 쓸데기 없이 학원이랑 다 싹 관두고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2학년 뒤에. 나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자기가 자기주도가 되고 어느 정도 다 배웠고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학생들은 혼자 공부한다고 선생님 되게 가. 그래서 해봐.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안 가요. 선생님 반에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그냥 끝까지 남아있고요. 어설프게 그 밑에 성적 있는 애들 어설프게 공부하는 애들이 그래 그게 더 편할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근데 그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은 망합니다. 100%. 그래서 선생님이 난 그 학생들 붙잡을 때라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수업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반도 있고 다른 학원에라도 가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절대 혼자 공부 못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물론 성공한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한 1000명 중에 한두 명? 그리고 그렇던 사람들이요 대부분 한 3학년 되면
하는 게 다시 컴백해요. 한 10명 중에 3-4명이 컴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바보 돼서 와요. 제가 혼자 해봤는데요. 대학은 가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왔어요. 다시 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것도 이제 1학년의 소문인데, 2학년들이 긴장하고 있는 게 있어요. 1학년들이 학점제에서 이제 벌써 시험을 우리가 3번 봤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1학년 때 자퇴를 합니다. 그런 분도 있을걸요? 늘 공고를 봐요. 근데 지금 2학년들이 같이 수능을 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나 내신을 이미 망쳤어. 네, 알죠? 우리는 어떤 기반이 뭐예요? 교과랑 수능을 같이 해서 대학을 하잖아요. 우리 기반은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에.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근데 교과를 망했어. 내가 그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좋은 데 못 가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엄마들이, 야, 학교 때려쳐. 지금 공부해. 1년 동안 공부해서 지금 2학년들과 같이 수능을 보겠다는 얘기죠. 1년이 남았습니다. 그 올해 수능을 보면 1년 동안 수능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올해 공부를 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수능은 정말 최대치가 될 거예요. 올해도 최대치거든요. 현수생에다가 반수생과 재수생이 심지어 밑에서 올라와요. 그럼 이건 뭐 거의 내년에 막장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학 간 사람들이 진짜 있거든요. 지금 작년에. 근데 그거 한 10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근데 알죠? 원래 좋은 일들은 그 한두 명이 성공하면 그 한두 명만 이렇게 나오지 100명이 했는데 2명이 성공했다는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해서 누가 대를 갔대. 이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가도 되겠다. 내가 그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98명, 99명이 될 거예요, 내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문에 휩쓸리지 마시고 정보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대학이지. 아직 뭐 발표만 났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아마 내년쯤 돼야 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기에는. 그런 것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본인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피해자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육과정 전 해와 그 다음 해는 한 2년까지는 피해자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네요. 근데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수 좋으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건 잘 준비해 놓자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앞으로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기말은 명제부터 들어가겠죠. 명제부터 해서 함수. 근데 아마 어떤 학교들은 집합도 다시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왜냐면 명제는 집합이랑 어차피 섞여 있기 때문에. 명제 풀 때 어차피 집합이랑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명제를 할까 하다가 명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